우선 뭐 그 가족을 잃은 또 학부모들과 예. 선생님들 또 실종자들 아직도 시신 찾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유가족들 가운데서 3분이나 자살 시도가 있었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자원봉사자가 한 분 돌아가셨다든가 그런 아주 정말 그 잦아들지 않는 상처가 깊이 파이고 또 아주 오랫동안 우리의 이렇게 고통을 안겨줄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산 뭐 전체가 그렇지만 안산은 특히 그 도시 전체가 트라우마를 입은 재앙을 당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치유돼야 될지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팽목항이나 진도에서는 가족들하고 접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족들이 특히 이제 생사의 기로에 있었고 또 시신이 양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안산에서 대표단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울분이 섞인 가운데서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생활상의 어려움 또 이제 직장이 이제 비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이나 또 직장 제대로 출근하지 못한 데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서 가족들이 또 겪어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말은 무성하고 뭐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그렇겠지만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분들에 대한 생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학교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뭔가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지역 정치인으로 뭘 앞장서서 해야긴 해야 되겠는데 좀 이렇게 나서서 뭘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동안에는 좀 약간 혼선이 많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뭐 그런 분노의 크기나 또 강도로 볼 때는 뭐 2만 명, 3만 명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고요. 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우리 온 국민들이 이번 일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아픔을 같이 나누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뭔가 제대로 수습이 되질 않고 또 목숨을 잃었지만 시신 양도 참 제대로 잘 말끔하게 짧은 시간에 되지를 못하고 있고 또 자꾸 우리 유가족들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자극하는 발언 또 그런 기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이분들이 안정을 찾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들 뭔가 우리 국민들이 그 고통을 당한 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정말 이분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여러 가지 발언이나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원인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론도 또 정부도 또 우리 당도 상당히 그 본말을 좀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봤어요. 처음 이 사건이 시작되었을 때 아주 뭐 근본적인 시각이라고 할까 또 장기적인 무슨 원인 분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직접적인 또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또 가장 직접적으로 이 사태를 접근하는 문제는
골든타임에서의 300명이 넘는 학생들을 포함한 그 손실에 갇혀있는 구조를 기다렸던 그 승객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죽였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서 죽었는가? 이 문제를 규명하는 문제가 선차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걸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지면과 얼마나 많은 기사와 얼마나 많은 사과와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은 아직 명백히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죽였다는 그런 뭐라고 할까 조사와 또 뭐라고 할까 그 고백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그동안 얼마나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고 얼마나 검찰 수사가 곁가지로 흘렀으며 얼마나 정부의 대응이 발뺌과 소위 우리가 뭐라 그러지? 발뺌과 책임 회피 뭐 발뺌과 면피 발뺌과 면피에 흘러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이 듣고 싶고 그리고 유가족들이 듣고 싶고 또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그 300명을 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죽였다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확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검찰이 일부 이제 얘기를 자인하기 시작했고 조사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파 이런 것도 중요하고 무슨 유병원 일가의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순간 골든타임 50분에 걸쳐 시간 동안 아이들 살릴 수 있는데 죽었는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었는가 하는 문제를 규명하는 게 가장 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총에서 그걸 주장했고 우리 당에 그 문제에 천착해야 된다는 거. 다른 문제는 다 시간을 갖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문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규명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이것이 누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누가 보상해야 될 문제이고 또 어디를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에서의 아이들을 부득이 천재지변으로 또 불가항력적으로 이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그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음으로써 더 정확하게는 선실 구조, 적극적인 구조, 갑판 구조, 소위 문을 여는 구조를 하지 않고 문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만 구조하는 소극적 또 아주 긴 구조에 그침으로써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대한민국을 기다리고 있던 300명의 목숨이 잃게 되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고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첫째, 그날은 밖에 나온 사람들을 거의 다 구조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배가 가라앉는데 거의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날은 날씨가 쾌청했고 파도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선실로 들어가는데 어떠한 저항도 없었어. 기울어진 비행 말고. 이를테면 거기 안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처럼 총기를 가해진다거나 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화염과 불기가 있어서 화기가 있어서 화기라고 그러나 불기가 있어서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재이고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을 잃게 된다. 이것이 제 생각이고 그 죽어가는 아이들이 제가 하는 이 분노, 제가 하고 있는 이 문제의식을
얼마나 절절하게 느끼면서 죽어갔겠습니까? 예. 여기 헬기가 왔다, 해경이 왔대, 기다리래. 그 중계 방송하는 그거를 봤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곧 다 구조될 것이라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카톡에서. 그걸 완벽하게 배신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한 대한민국의 배신, 대한민국 정부의 실종, 그거를 지난 한 달 동안 아무도 따지지 않고 검찰 수사는 곁가지로 다 흘렀으며 예. 언론은 뭐 불필요하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예. 비본질적인 거에 매몰돼 있었다 이거예요. 예. 그럼 국회의원 김영환만 그런 주장을 했을 리가 없죠. 예. 그걸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태의 본질을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예. 이 사태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의도가 예. 언론이 또 정부가 청와대가 그렇게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고 예. 제가 주장한 이 골든타임에서의 살릴 수 있는 아이들 죽였다는 그 주장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죠. 예. 이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진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진단을 못한 것은 예. 1차적으로는 현장에 있는 해경, 예. 2차적으로는 정부, 예. 또 최후의 그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예. 골든타임에서 사람을 살리지 못한 것은 그것은 진실이고 그걸 밝혀야 되고 예. 그렇게 된 것은 300명이 어디에 갇혀 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상황 판단의 오류에서 온 것이다. 예. 그리고 그 책임은 1차적으로는 해경에 있지만 최후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예. 는 것이고 대통령은 적어도 오후 5시까지 예. 그 11시 20분에 배가 침몰되고 그리고 6시간 7시간이 지난 예. 사건이 일어난 지 8시간이 지난 오후 5시까지도 완벽하게 300명이 바닷속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거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동영상이나 그 과정을 얘기했죠. 1시 반에 368명이 구조되었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 예. 368명이 구조됐는데 300명이 어떻게 물속에 갇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4시 반에 164명이 구조되었다는 정정. 우왕좌왕했던 거죠. 예. 그리고 4시 50분경에 안전행정부 차관이 지금 아이들이 290명이 어디에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 선실에 있냐? 그랬더니 선실 아닙니다. 지금 바다에 있는지 객실에 있는지 수중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지금 탐색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명백하게 거기 300명이 거기 가라앉아 죽어가고 있었는데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이 안전행정부 차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50분. 이게 4시 50분이고 5시에 대통령은 조끼를 입었는데 왜 못 찾는가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갇혀 있어서 그렇다니까 갇혀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잖아요. 6시 반에 강병규 행자부 장관이 그때도 300명이 그 뱃속에 배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지금 어선에 있는지 바다에 있는지 그 객실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발언하고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많은 자료나 많은 그 증언이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단이 잘못됐고 따라서 적극적인 구조에 나설 수 없었다. 따라서 이번 이 사태는 해경은 물론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난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서울에 있으면서 그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본인이 알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는지, 그리고 그 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공무원, 해경, 또 그 보고 체계에 있어서는 청와대 비서실, 또 그것을 컨트롤했던 보좌관, 응?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그 컨트롤 타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등등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응? 그래서 대통령이 보고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을 책임을 물었어야 된다 이게. 그 대통령은 지금 그 개선에 있는 정부를 지금 옹호하거나 그걸 감싸 안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분노의 화살이 대통령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우리 국민보다 더 크게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보고가 있었는가? 보고가 없었다면 없는 것을 밝혀야 되고. 내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청와대가 발언이 없잖아 이거에 대해서. 언제 알았는지. 응?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잘못된 보고를 해서 상황 오판한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한 응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태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한 달 동안 그게 없잖아요. 본질에서 지금 다 우리가 세월호를 다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본질에서 이탈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제기하는 것이 전곡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 사태의 본질을 과거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적폐라고 얘기한 데부터 시작됩니다. 적폐는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나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 심해. 안전 불감증 때문에. 그렇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셔서는 안 돼요. 적폐는 하나하나 시스템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온 국민의 힘으로 이걸 극복해야 될 과제예요. 그러나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가에 대한 그 본질로부터 사과가 있어야 되고, 본질로부터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되고, 본질로부터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청와대와 대통령은 이것이 그동안 쌓여온 적폐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를테면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저 심근경색이 왔는데 이 심근경색이 오기까지의 수많은 뭐 감기 몸살도 있으셨을 거고, 지병도 있었을 거고, 무슨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도 있었을 거고, 수많은 요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직접적인 요인은 심근경색이잖아요. 우선은 그 심장 마사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골든타임에서의 그 기도를 열고 또 심장을 다시 뛰게 했기 때문에 지금 생명을 구하신 거잖아요. 응? 이제 얼마나 또 빨리 회복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을 골든타임에서의 그 4분 동안에 그걸 했는데 애들은 50분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왜 이걸 살리지 못했는가에 대한 애통함, 분노, 그리고 절망, 이것을 대통령이 가지시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덮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청와대는 자기들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발뺌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지금 난 대통령이 충분히 지금 사과하고 이 사태의 심각성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데 죽였다는 생각 의해서 이 사물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득이했다. 할 말이 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회치를 하고 분산시키고 시각을 호도하고 본말을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선주 또 구원파, 이걸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응징하고 처벌해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왜 죽였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있고 뼈저린 고백이 있고 뼈저린 참회가 있을 때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그렇죠. 그렇게 그런 자세를 취했으면 이미 이 사태가 대통령까지 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도 야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거나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지 않았죠. 지난 한 달 동안. 예. 근데 이 국민들이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자꾸 청와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분노가. 분노의 화살이 청와대 쪽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이걸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그분들이 시각을 잘못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네타쇼 해야 되는데 네타쇼를 했다 이거예요.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갔다 이거예요. 적폐. 과거의 잘못부터 지금까지 잘못 때문에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의 잘못도 다 지금 나의 잘못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이 왔을 때 대공황의 책임이 전 정권에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거 정권의 문제. 예? 무슨 다른 무슨 어떤 뭐 구조의 문제나 원인의 문제 찾지 말고 지금 우리 정부가 또 우리 해경이 또 우리 대통령이 왜 그때 그런 것을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를 구하고 정말 아쉽다는 거. 그때는 우리가 좀 사태를 이렇게 낙관적으로 봤다거나 뭐 잘못했다거나 그런 걸 인정하면은 대통령 물러나라 그렇게 할까 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의 국민의 의혹과 국민의 분노 위에 쓸 때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만약 물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이 사태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또한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비서의 그거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된 지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시작이 안 된 거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논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걸 가지고 전체 스타일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내각의 개편과 청와대 인책을 포함한 것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대통령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대통령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사태 정도의 필요성은? 뭐 총사태가 됐든 정말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만한 그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 총사태 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 사건은. 아까 얘기한 그런 본질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무능 또 청와대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인책과 개편은 정말 과감하고 그리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각 총사태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문제라고 나는 그전부터 얘기해왔거든요. 청와대를 포함해서 또 그동안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인사들을 다 일대 정비하는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일기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국민들이 볼 때 이제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도 국민들이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죠. 그 사태의 심각성은 아마 대통령이 느끼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는 유야무야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야가 이걸 정쟁으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상황을 호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청문회 안 할 수가 없고 국정조사 청문회를 하게 되면 모든 의원들이 나 같은 시각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팩트로 드러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 알았고 어떻게 보고됐으며 어떻게 상황을 보고 있었는가가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랬을 때 국민들이 엄청난 공분을 나는 사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국정조사 청문회라고 생각해요. 국정조사 청문회. 그게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특별법이니 특검이니 이런 문제를 할 수 있으니까 선차적으로 다 하게 될 텐데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국정조사 청문회라고 생각해요. 국정조사는 시기나 그런 거는 그건 5월 달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진상 규명과 지금 이제 그 국정조사가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안의 성격상 예. 정부가 대상이잖아요. 예. 정부가 정부가 조사의 대상이에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큰 책임이 정부에 있잖아요. 예. 근데 국회가 나서고 또 국정조사를 통하지 않고는 이게 밝혀지기가 어려운 일이죠. 예. 검찰이 정부를 조사한다. 예.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예.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예. 그러나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지금 국회가 나서게 되면 상당히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총에서도 그때 지적한 거지만 지금 민주당이 너무 이런 것들이 이제 역풍 또 자칫하면 이게 이제 정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그런 면에서 이제 큰 실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길, 안철수 진영이 예. 문제를 대하는 예. 오버한다거나 또는 이제 정치로 막 끌고 가가지고 국민들의 불만을 산다거나 예. 이제 그런 면에서는 무난했다고 생각해요. 예. 실수가 큰 실수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예. 다만 이 사안의 중대성과 엄중함에 비해서 볼 때 야당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고 또 본질에 접근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안산 출신인 저 같은 사람이 의총에서 그걸 발언을 하게 됐고 공개 발언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반향이 있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건 뭐 우리 국회는 정말 본령의 역할이 있어요. 시민단체하고 다른 그거는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 증언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게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선봉에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죠. 집권여당은 어떻든 정부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적당히 이것을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좋은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막중한 임무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시민단체하고 연대해가지고 할 그런 사안보다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를 요구하는 그런 활동이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거를 잘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집권당 심판론, 정부 심판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의 큰 책임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 알고 꿰뚫어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 동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관적인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당은 아마 참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점이 이제 우리가 유의해봐야 되는데 우선 선거가 20일이나 남아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지금 한 달을 지나가고 있어요. 만약에 여당이 상당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타쇼 그리고 전적으로 대통령이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갔었으면 지금 전국이 상당히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근데 지금은 간헐적으로 자꾸 이 정부 여당 또 KBS 뭐 또 여기 주변에서 자꾸 이런 분들을 자극하고 국민들을 공분을 살 만한 일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이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시간이 20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세월호만을 가지고 야당이 압승하는 선거가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20일 이후에 전국은 조금 지금하고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다면 아마 상당히 야당이 압승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20일 후에는 조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것은 옛날에 탄핵이 있을 때 거의 한나라당이 거의 아주 소수당으로 전락할 거로 생각했지만 박근혜 대표가 있었던 한나라당이 상당히 선전했던 경험이 있죠. 물론 과반수를 얻지 못했지만 두 번째는 오늘 이 전국을 주도하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전국을 잘 주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당이 뭔가 국민들에게 큰 기대를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의 합당이 가졌던 그런 시너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상당히 많은 누수 또 우리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드러냄으로써 공천 과정이나 또 지금 현재까지 정국 대응에 있어서 그 야당이 크게 무슨 그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세월호 때문에 유리한 정세가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야당이 독자적으로 당을 개혁하고 뭔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데는 미흡한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전국이 20일 이후에 지자체 전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참혹하게 고통을 당한 세월호의 그 과정 속에서도 이것을 국민들의 여러 가지 바람과 기대를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선거에 이긴다 한들 그것이 세월호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라고 봐야지 야당의 승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제 그 하나의 또 중요한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제 경기도, 인천 정도가 지금 이제 경기도는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에 추격을 하고 있고 인천은 이제 엎치락뒤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이제 20일 동안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에 따라서 이제 선거의 완성 완패가 갈라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경기도는 상당히 간극이라고 할까? 격차가 좁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지만 이길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일부적으로는 세월호 이 사태에 대한 그 적절한 또 국민과 함께하는 뭔가 대응이라고 할까요? 진상규명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반으로는 역시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라고 할까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에 대한 그런 동의를 구해내는 작업 이것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돼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내외의 여러 가지 시각과 노력이 지금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중에 상주를 바꿨다는 것은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폐도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그럼 상주인가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상중이니까 지금 뭐 선거를 하는 것도 참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말은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는 안산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또 실제로 그런 정서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안산 시민들을 위해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전략공천을 선택한 거죠. 경선이 어렵고 또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분란을 일으키게 된 거잖아요. 막 시장이 탈당을 하고 수천 명이 실질적으로 탈당계만 내지 않았지 실제로는 다 탈당을 한 그런 분란이 초래가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천의 방향과 여론과 너무나 동떨어진 결정을 당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상중에 분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중앙당은 안산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리라고 생각 못하고 한 일일 거예요. 응? 뭐 금방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이렇게 문제가 커지자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우리 당 대표가 무슨 나눠 먹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를 챙기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나 왜 이런 예측할 수 있는 분란 또 안산이라는 고통의 땅에 지금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을 당해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지금 이제 최고위원들과 당 지도부는 되게 이 공천이 무리했고 뭔가 크게 안산 시민들의 또 정서하고는 괴리가 됐구나 하는 생각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데 바꿀 수 없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박근혜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뭐랄까 몽리라고 할까 지금 민심과는 다른 그 주장 인사 결정 이거 하다가 그 민심을 잃게 된 거잖아요. 이번 세월호에서도 우리 당도 잘못된 결정을 하면 바로 이걸 바꿔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략공천 딱 전국에서 2군데 했는데 안산 바꾸면 또 다른 데도 뭐 문제가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급기야는 그 세월호의 아픔이 있는 안산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그 결과를 빚게 된 거죠. 누가 이기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간에 후유증은 클 것이고 그것이 안산이기 때문에 지금 그 세월호로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안산에서 이런 아주 참 바람직하지 않은 고통스러운 그런 결과를 빚게 된 것은 지도부가 의도하지 못한 지금 이 사태를 의도하지 못한 데도 잘못이 있지만 그것을 알았을 때 바로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제안한 것은 우리가 이 고통의 땅 안산에서만은 우리끼리 이런 공천 경쟁을 벌이고 또 탈당과 분당과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무공천을 선언하자고 주장했던 거죠. 무공천에서도 안산 시민들이 무공천한 후보 가운데 누구를 찍어서 시장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 문 닫고 계속 밀고 간 끝에 오늘날 이 사태가 왔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저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김한길 안철수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크게 패배하지 않을 거예요. 광역 선거에서 대체적으로 물론 또 대체적으로 좋은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안철수 김한길 대표의 지도력에 따른 공천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얻은 거라기보다는 안산의 아이들의 그런 아주 참혹한 죽음과 또 세월호의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실정 때문에 온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를 참패해서 지도부가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분은 참 어떤 면에서는 세월호에 또 안산에 그런 큰 빚을 지고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고통과 희생이 없었다면 이 지도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그렇지는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슨 지도부 사태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은 안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전국에서 세월호 전국 이번에 참 안타까운 것은 안철수 대표의 지도력이 많이 훼손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많이 이제 돌아다녀 보면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안 대표는 사실은 지금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그거는 안 대표가 정치를 새로운 당을 만들려고 했을 때 안 대표 주변에 몰려든 정치 세력이 그렇게 안 대표가 생각하는 개혁적인 또 참신한 인물이 많지 않았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이걸 공천 과정에서 조급하게 뭔가 지분이라고 할까 역량을 강화하려고 보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안 대표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게 시민들이 볼 때 안 대표의 개혁을 많이 깎아먹었다고 생각해요. 저런 사람들이 안 대표와 같이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구나. 이것이 이제 가시화됐을 때 한번 출렁거렸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 안 대표 쪽에서 이렇게 내세운 안산도 이제 그렇게 해서 발단이 된 건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관철도 안 되면서도 안철수 대표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 결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에서는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안 대표도 이번 선거 결과는 나는 낙관하고 있는데 안 대표 선거잖아요. 예. 안 대표 김한길 선거인데 그 선거 결과는 좋을 겁니다. 예. 그 좋은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뭐 완패를 면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고 또 완성할 수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거에서 자만하면 안 되고 정말 새로 새 정치를 한다는 각오로 지금까지는 그 정당을 급조해서 만들려고 했고 그것이 또 급격하게 5대5로 뭐 이렇게 통합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었어요, 안철수. 그러나 이제 이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안철수 대표는 정말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번 그 지자체 선거는 안철수 대표에게 많은 아픔과 또 많은 그 국민들로부터는 많은 질책과 실망을 주게 되었지만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안철수 대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와 현실 정치의 높은 벽을 또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또 쓴 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만일에 지자체 선거 이후에 안철수 김한길 체제가 이 국민들이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때문에 가져다준 반사 이익을 선거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성과로 인식하는 그런 무만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가혹한 여러 가지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안산에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살아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또 정치를 한다는 것이 죄송한 그런 심정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안산 시민들께 이 와중에서 공천 경쟁에서의 불미스러운 모습과 추태를 보이게 된 것에 대해서 당은 물론이고 또 지역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희망을 가져야 되고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또 안산을 그야말로 미래의 새로운 또 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월 16일 이전에 대한민국과 4월 16일 이후에 대한민국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 안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산 단원고의 학생과 또 선생님들의 고귀한 희생과 또 많은 실종자들의 고통 그 위에서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4월 16일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의 날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 하루 동안은 우리 조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가 되는데 안산에 아이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안산이 이런 고통 속에서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서는 그런 도시가 또 우리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손실 안에서 움직이지 말자. 그리고 더 배가 휩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입고도 가판으로 올라오지 않았던 수백 명의 안산 학생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을 믿고 또 선생님을 믿고 또 선주를 믿고 그렇게 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의사자, 의인에 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신을 길이 살리기 위해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 아픔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사회를 바꾸는 일에
노력함으로써 이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또 영원히 이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조국의 꿈 속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을 살려내지 못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특히 정치의 일선에 있었던 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뉘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